안녕하세요. 역설입니다. 우리나라 사람들, 즉 한국 사람들은 새해가 시작할 때 의뢰하거나 하고 싶어 하는 게 이른 새벽에 동해 바다에 가서 첫 일출을 보면서 소원을 빌거나 새해의 각오를 다지는 종교적인 의식을 합니다. 왜 그럴까요? 이렇게 새해 일출에 진심인 나라가 또는 민족이 있을까요? 그 옛날 근 5천년 전에도 이른 새벽 바다에서 일출을 보며 어두웠던 하늘과 바다가 열리는 그 경이롭고 신비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고 나라를 여신 분이 있었으니 그분은 우리 민족의 국조인 당군 왕검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. 그 DNA가 어디 가겠습니까? 그래서 한민족인 한국인들은 그리 새해에 동해나 남해 바다에 몰려 그 광경을 다시 자신들의 DNA에 각인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되네요.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, 또는 새롭게 학교에 가시는 분들, 또 무언가 새롭게 시작할 때 꼭 그 새해의 일출의 의미는 신앙과도 같을 것입니다. 아직 지금은 어둡고 막막한 내 현실을 그 해가 밝게 밝혀준 것 같으니까요. 저는 개인적으로 국조 당군 왕검의 집단은 현재 이 땅이 아닌, 즉 바다는 동해만 있는 지금의 중국 땅이 되어버린 그 대륙의 어딘가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여셨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. 그 조선의 조라는 글자가 한자로 이른 새벽 아침 조, 보통 호텔에서의 조식 아침 식사를 말할 때 쓰는 그 조입니다. 신문에 조간, 석간 할 때도 그 조라는 글자도 함께 쓰죠. 바다에서 해가 뜨고 있고 그 옆에 아직 해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달이 있는 달 월자를 함께 쓰는 동이 트는 새벽의 그 전체 광경을 보여주는 글자가 조라고 생각됩니다. 제 한국의 의미라는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신 어떤 구독자분이 계시는데, 그분이 그 조라는 글자나 한국의 한자에 들어가 있는 앞자가 그 해가 뜨는 간이라는 글자를 말씀해 주셨어요. 그래서 저도 이 기회에 새롭게 알게 되었는데, 그 옛날 국조 단군께서 이 어두웠던 그 땅을 밝게 빛내시고 새롭게 출발하고 싶으셨을 겁니다. 그와 함께 아직은 어딘지 모르는 그 땅은 그 당시 농경 문화가 발달하지 아직은 않았고 수렵 및 채집을 주로 하는 유목민의 생활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. 그 수렵, 채집, 유목을 하기에 적합한 곳의 땅이라는 의미가 있는 그 선자를 합해 조선이라는 글로 그 국명을 만드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 그 선자는 물고기 어자의 글과 양자의 합쳐진 좋을선, 신선할 선, 우리가 보통 음식이 신선하다 할 때 쓰는 한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. 그 옛날 물고기는 사시사철 물이 있는 곳이라면 늘 수렵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었고요. 그 양은 그 당시 의복을 제공하고 또 양의 젖을 얻을 수 있기에 그 옛날이나 지금도 중앙아시아의 유목민들의 생활상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는 생활 양식일 듯 합니다. 예전 북아메리카의 인디언의 생활 양식과도 비슷할 듯 하고요. 그 물고기와 양은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우리 조상님들께는 아주 귀한 선물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. 아직은 본격적인 농경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5천년 전 고대의 환경에서는 말입니다. 그 유목 생활과 농경 생활을 병행했던 시기였던 것으로도 보이고요. 그래서 저도 그 물고기가 많을 수 있는 강이 많고 바다를 끼고 있는 땅이 어딜까 동북아의 지도를 잘 살펴보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도 그중 하나였을 것이고요. 바다를 끼고 있는 중국의 동쪽 땅들이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양 같은 가축을 키우기에
아주 적합한 곳이 어딜까도 한번 살펴보니 양의 습성과 생활하기 좋은 곳이 건조하고 지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고원지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양은 모기에 취약해서 모기가 많은 곳에서는 잘 자라지 못하고 병에 걸리고 죽는다는 사실, 그래서 해발 500m 이상이 모기가 드문 분지로 조성되는 건조한 기후의 땅에 양들이 좋아하는 풀들이 크게 자라지 않고 자잘하게 넓게 분포하게 된다는 사실, 양을 키우기에는 큰 손 안 들이고 유목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가성비가 좋은 공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건조하고 높은 고원이 있는 지역, 그 중국과 한반도의 땅 중에 어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, 물론 지금의 한반도 내에 강원도 대관령 같은 양떼 목장이 있는 그곳도 그 이유의 하나겠지요. 하지만은 그 강원도는 나라를 세우기에는 여지가 조금 적다는 생각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. 그 동북아의 지역들 중에 중국 요소지방이라고 하는 곳이 눈에 들어오더군요. 지금의 만리장성이 시작되는 그 땅, 그 지형은 고원지대가 많고 또 강이 많으며 바레라는 작은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천혜의 땅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. 또 중앙아시아로 펼쳐진 그 중세의 비단길인 실크로드가 아닌 초원의 길, 그린로드가 펼쳐지는 시작의 땅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나라를 세운 데 있어 교역이라는 확장성의 측면에서도 당시 국조 당군께서 생각하시길 이만한 땅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. 그렇게 생각해보면 한민족의 나라 이름으로는 시작하기에는 손색이 없는 조선이라는 글이 지금은 어떻게 된 것인지 저 북쪽 김씨 독재 가문에 의해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말로 쓰이고, 또 보수라고도 말하기가 힘든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뉘앙스의 어용 신문사의 이름으로 쓰이고 있고, 지금은 젊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헬조선이라는 표현으로 아주 안 좋은 뉘앙스가 가득해진 글이 되어버린 이런 작금의 상황이 개인적으로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. 또 그 조선을 과거 사대주의자들이 태조 이성계가 세운 조선으로 스스로 각인시켜놓고 그 한민족의 시작인 조선은 앞에 옛고자를 붙여 고조선이라고 고루한 느낌으로 강등시켜놨으니, 또 그것도 모자라서 현재 특정 종교에서는 그 당군을 부정하고 단군 국조를 상징하는 상징물들의 부정한 짓을 하고 있으니 먹고 사는데 급급한 한국인들이 국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조차 하지 않는 이런 현실이 좀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. 도대체 현재 한국인들은 왜 이럴까라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되네요. 국조 당군왕검과 그 조선을 뿌리라고 DNA가 분명하게 가리키는데 애써 의식적으로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요. 물론 중국이라는 그리고 일본이라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득권들 뿐만이 아닌 대부분의 한민족 국민들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대주의를 택했고, 그런 과정에서 기회주의자들, 특정 가문이나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같은 민족을 억누르고 탄압하는 그런 행위도 많이 했었으니까요. 어찌 보면 역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. 또한 고조선이라는 말도 역사적으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 이유는 중국의 나라 명칭도 같은 국명을 쓰게 되면 먼저 선대의 국명은 그대로 기술하고 나중에 쓰게 되는 국명은 전후, 그러니까 앞과 뒤에 그 후자를 붙이고 또는 그 원 국명을 사용한 나라의 위치 기준으로 동서남북 위치명을 붙이는 게 기본적인 상식인데요. 왜 그런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상식적인 일이 역사적으로 기술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조선이라는 글을 가급적 쓰지 않고 그냥 조선이라는 표현을 하고, 태조 이성계가 세운 조선은 후조선이나 말조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지금의 작금의 현실은
고조선이 대다수 한국민들이 소통하는 고유 명사가 되었고요. 많은 한국인들의 그 인식 자체에서도 박제처럼 박혀 있어서 쉽게 그거를 떨쳐낼 수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. 오늘은 제가 우리 민족, 한민족의 시작을 알리는 국명 조선을 제 나름의 뇌피셜로 풀어봤습니다.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상 역사 뇌피셜의 역설이었습니다.